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결혼도 결국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안 좋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빛 좋은 개살구형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제 회사분이 주선해 주셨고 의류사업을 한다기에 능력이 좋은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벌만큼 벌고 배우자한테 기대고 산다는 자체가 제 성격하고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자리에 나갔는데 의류사업이라 하던 게 그냥 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모님도 의류 쪽으로 디자인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탁소였죠. 하여튼 좀 특이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남자한테 기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이긴 했지만요. 연애 시작하고 5개월쯤 만났을 때 결혼했습니다. 제 나이가 급한 나이이기도 했고 집에서 워낙 성화여서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날 잡고 식을 올렸죠. 집이야 저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었으니 제 모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내도 만족하더군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차 좋은 거 입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남들과 그렇게 비교를 하더군요. 차가 있으면서 왜 저럴까 싶었는데 벤츠를 타고 싶다고 하더군요. 차도 낡았고 해서 처음엔 그냥 한번 사줬습니다. 나날이 요구는 커져갔습니다. 어디 가야 하고 뭘 사야 하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만 가도 자기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못 참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입에는 허풍을 달고 살았고 뭐든 고급지게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프로페셔널하고 멋진 여자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만난 기간도 길지 않았고 맨날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니 사람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저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려 해도 그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슈퍼만 가더라도 풀 메이크업은 기본이고 마사지, 관리 등 뭐든지 좋은 걸로만 해야 하고요. 동네 아줌마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배 아파서 저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더군요. 결혼할 때도 예식장부터 다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좀 부담도 되고 왜 이러나 싶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여자들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원래 그렇다고 하기에 그냥 넘겼는데 그때부터 이 싹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혼자 살 때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던 것들 저 만나고 나서는 봉 잡았다 싶었는지 다 하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새우 600 정도 가져오는데 영업직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출장도 잦아서 집은 좀 휴식하는 공간이고 아내는 자기 일을 하긴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좀 도움을 주길 바랬는데 제 바람과는 다른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내 친구 누구누구는 뭐 했다더라, 뭐 샀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등등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렇구나 해주면 되나 싶어서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죠. 제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300 정도 주고 있었는데 출장 갔다 돌아와서 뭐 좀 먹으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뭐 했냐고 하니 생활비가 없다 하더군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돈 어디 갔냐고 하니 어제 동네 바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했답니다. 거기에서 경매 비슷하게 해서 기부하는 행사 중에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이름도 없는 화가 그림을 300만원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다른 분이 200만원까지 불렀는데 지기 싫다고요.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무슨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아냐고 당장 가서 물고 오라고 하니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팅기기에 스스로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 한 거니까 그래 괜찮아 스스로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참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좀 잠잠하나 싶더니 어느 날은 집에 와보니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동네 아줌마 집에 갔는데 발코니 공사한 게 너무 좋아 보였답니다. 아줌마들이 예쁘다고 집이 훤하다 칭찬하니 그거 듣고 지기 싫어서 우리 집도 뜯은 거였죠.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거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활비 주는 건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렇게 보이는 거 중시하면서 집에는 왜 먹을 것도 안 사다 두는 것이었을까요?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리 거지 된다고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니 나도 돈 버는데 돈 번다고 생색 좀 그만 내러 가더군요. 벌어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 마사지 관리 받으면 끝이면서 되려 생색은 지가 내는 걸 모르더군요. 제가 진짜 철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과 내 사람 보는 안목이 너무 형편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할 수도 없고 부모님 때문이라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겠다 싶어 몇 개월 동안 혼자 머리 굴려가며 아내를 통제했습니다. 좀 잠잠하나 싶었더니 동창회 한번 다녀오고 나니 시작되더군요. 친구 이번에 친정 식구들이랑 유럽여행 간다더라 뭐 어쩌고 하길래 동남아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일 때문에 가기 힘드니 돈 주고 다녀오라 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여행 가서 저한테 보내온 사진이 유럽이더군요. 제가 준 돈은 200만 원인데 어떻게 간다 했더니 지 언니한테 반반 내서 가자고 하고 일당 간 거였습니다. 돈 보내줄 테니 먼저 결제하라 시키고요. 결국 그 돈은 제 빚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자마자 대판 싸웠는데 좋게 여행 갔다 와서 이러지 말자고 적반하장하기에 그 돈 네가 갚아라 하니 내가 돈이 어딨냐고 생활비 받으면 언니 줘야지 하기에 그냥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결국은 선을 넘더군요. 친구가 사업하는데 투자금 모으고 있다고 했답니다. 한 친구가 3천만 원 투자한다고 하니 지기 싫어서 5천만 원 투자한다고 하고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았지만 너무 소중해서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돈 홀랑 털어서 갖다 줬습니다. 뭐 결과는 아시겠지만 그 친구는 연락 두절되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 찾으려고 보는데 없어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리 개차반처럼 굴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면 그냥 조금씩 고쳐가며 살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도가 넘는 행동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기도 했고요. 1억 가까운 돈이었는데 5천만 원은 친구 때문에 날렸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돈을 자기 사치하는 데 썼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남편인 저에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제 옆에서 잠들고 일어났다는 것조차 치가 떨렸습니다. 이혼 얘기 꺼내니 자기는 사람들한테 이혼녀로 낙인 찍혀서 절대 못 산다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그런 부분은 책임지라고 난리치기에 네가 네 도리를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얻어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너는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 취하면서 자꾸 재산만 축내는데 이러다가 망하는 건 일도 아니니 이쯤에서 갈 길 가자 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을 갖다 줘도 그 자리에서 찍고 뻗팅기기에 가져간 돈 법적으로 책임 묻기 전에 도장 찍으라 했습니다. 부부인데 무슨 법적 책임이 있냐고 난리치기에 그렇게 남들한테 지는 거 싫어하면서 공부는 아니었나 보네. 비꼬아주고 엄연히 내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임의대로 비밀번호 안다고 돈 썼으면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다 하니 치사하다니 뭐 어쩌고 하기에 돈 갚을래 그냥 도장 찍을래 하니 그때서야 도장 찍더군요. 그냥 1억 위자료 준 셈 치고 손절하는 게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차라리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휴식처 같은 집에 위로가 되는 아내가 있는 일상을 꿈꿨는데 그냥 아내가 싼 똥 치워주다가 인생 종칠 뻔했습니다. 위자료는 그것으로 땡치고 이혼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차도 가지고 가려 하기에 어차피 제 명의였어서 이혼하는 날 중고차 업자 불러서 바로 가져가라고 했죠. 집만 덩그러니 빼서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보다는 꼴 좋다 싶더군요.
이혼한 지 이제 2개월 되었는데 아직 돈 많은 놈 못 물었는지 프로필 사진이 자주 안 바뀌네요. 맨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하는 모습 프로필 사진으로 이틀에 한 번은 바꿔야 했던 사람인데요. 장모님이었던 분에게 가끔 연락 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요. 자네같이 좋은 사람을 딸이 놓쳤는데 본인이 되려 미안하고 아까워 죽겠다고요. 아, 네네 하고 끊고요. 그분들에게 악감정은 없지만 전 아내하고는 정말 이제 스치기도 싫네요.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같이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임신 계획 중에 이렇게 끝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